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12월 14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채워졌을 때,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을 때, 오버슈팅 나오기 전후에, 그리고 그 파동이 지난 다음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그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 부분들 합니다. 물론 시차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예열이 될 때의 뜨거움 자체가 식은 게 하루아침에 식는 게 아닌 것처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식죠. 12월 14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간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구간이냐면, 1년을 마무리하는 장세죠. 그러면 1년의 종가가 결정이 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날 종가하고 시가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의미와 큰 의미 부분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년을 마감을 하면서 그 종목의 1년 종가를 결정을 하고 이 종가가 역시 내년에 시작될 시가에 더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암암리에 끼가 있는 종목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 관리하는 흐름 부분들을 체크하는 장세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거 12월 중하순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1월 달까지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에 신년의 어떤 강세 부분들을 이끌 종목군의 성향이 결정되고 그 결정 부분들의 끼를 보여주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그 다음에 중하순까지 계속 이걸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12월 14일이죠. 이번 주말까지 신년 장세로 움직일 장보고 7호 모집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른 때에서 1년에 꼭 한 번 정도 매매를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이 구간을 1순위로 둔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제 11월 달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하고 12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는 신용 급락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슈팅 기회 부분 한번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1년 신년 장세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11월 달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실 수 있어요. 워낙 공포감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12월 달하고 1월 달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꼭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암암리에 슬금슬금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잘 느끼지 못할 건데, 여러분들 잠깐만 시계 타이밍 부분도 더 올려놨을 때 최근에 유가가 75에서 50달러까지 급락 나온 거 보셨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다. 관심 두시면 안 된다. 그리고 4만원 깰 수 있는 파동 부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SK하이닉스도 전기전자 쪽은 이쪽이 실적을 못 내서가 아니에요. 실적을 못 내서가 아니라 한번 어떤 게 오버슈팅이 나와서 에너지를 소진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죠. 100m 달리기라든지 단거리의 프리뛰기를 갑자기 급격하게 하면 그 에너지를 순간 분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와 약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에너지 부분들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과거 한 2, 3년 동안 에너지를 꾸준하게 분출을 해왔고 실적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퀘스천이라고 했죠. 여기 된 퀘스천 부분들의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1월, 2월 달에 이제 폴더블 제품이 나오겠죠.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하나의 분기점 역할 부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도 아니에요. 관심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지금 이제 4만원대까지 내려왔죠. 4만원대 내려왔는데, 이제 3만원대, 조금 더,
현재 가격대 3만원대 중후반 정도 때까지 뭐 스마트폰도 아직 지금 보면 쾌수천이죠. 반도체도 다 쾌수천이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 부분들이 있어서 주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한 주간 전략 부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복합적으로 보아가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올해 내내 뭐 삼성전자하고 삼성 그 전기전자 쪽 부분들을 계속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정도로 계속 내려놓으시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저렇게 슈팅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뭐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여기서 이제 손 털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또 손 박힌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실현이 됐고, 유가가 급락이 나왔던 것 좀 실현이 됐고, 실현되고 이제 관점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분들이 또 물량이 털리면 우리는 또 관심권에 둘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전기전자 쪽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 부분들의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들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 쪽은 전저점이 나오고 워낙 시가총액이 여기가 전기전자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움직이지 못했는데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더 좋아졌어요. 참 넌센스죠. 시장이 예전에 우리가 기억나시겠습니다. 차화정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지수 관련 중에서 차화정 종목군들만 종목권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의 지지부진을 했죠. 지금 또 반대예요. 근데 전기전자 쪽이 지수의 장악력이라든지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뭐 3에서 SK하이닉스 장중 6% 정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못 가요. 지수는 못 가요. 근데 종목군별로 보면 여러분들도 계속 제가 산업재 얘기 드렸죠. 산업재 계속 얘기 드렸어요. 이 경기 반등 사이클 부분들에 따라서 허리 종목군들이 1차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종목군도 보면 어떤 산업군도 보면 가장 경기가 전환이 될 때 시차가 있죠. A열이 빠른 종목군이 있고 A열이 빠른 섹터가 있고 느긋하게 오는 거 있고 뭐 선행지수, 후행지수, 동행지수 이런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전자 쪽이 선행성 부분들의 이미지 부분들을 가졌다면 이제 동행이라든지 약간 후행하는 이 종목군들이 전기전자 다음으로 움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대림산업이 그런 케이스 부분들 보였고 현대미포전수도 장중에 신고가 부분들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하디슈로 특별방송 부분들 해가지고 장 마감 후에 다시 녹음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던 아난티 금강산 관광개발 관련된 종목 오늘 또 신고가 부분 나왔어요. 주도주가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위에 전기전자 쪽 부분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종목군들은 하락을 했지만 그 종목군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넌센스죠. 하지만 자금의 수급 부분들이 이쪽으로 계속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흐름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흐름의 추가 플러스 알파가 이번 주, 2, 3주 내에 최소한 2, 3주, 3주 정도 전후에서 내년에 방향성 부분까지 다 보여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전기전자 쪽이 급락이 나왔다 해서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목군이 삼성전자가 2% 빠졌다 해서 SK하이닉스 6% 빠졌다 해서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종목군들은 달리기를 2, 3년 동안 열심히 심입시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그 쉬는 구간 내에 다른 종목군들이 에너지를 전기전자 쪽에 매도를 해가지고 수급이 자금력이 생긴 이 새로운 세력 부분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다음은 뭐가 움직이면 좋을까라고 이미 움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현대미포조선 신고가, 대림산업 신고가, 그 다음에 아난티라는 종목의 신고가로 이미 빠른 주도주의 변화 부분들 계속 시장에 투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가지 못했다는 걸.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이미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이 종목은 전기전자 쪽 부분들은 잘 갔던 종목, 실적이 좋았던 종목, 시장에서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걸 계속 찾고 여기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또 익숙지가 않아요. 그 익숙지 않은 게 그 현재 시세를 분출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에 따라서 이걸 완급 조절 부분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또 말씀드린 산업의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수가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허리 종목군들이 정말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초 체력 자체가 탄탄하다 보면 우리가 뭐 100m 뛸 거 500m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10km 뛸 수 있고 20km 뛸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허리 종목군들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에 중장기 상승 부분들의 사이클 부분들이 계속 워밍업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 부분들로 여러분이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수급상이 한번 또 카오스가 있었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산업재 사이클의 종목군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를 집중했던 게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한 7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기의 이 매도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고, 코스닥 종목에서 매종이라는 종목을 한 100억 정도를 매도를 한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매도를 100억 정도 진행했는데, 이 매종이라는 종목군도 보면 다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상승 파동을 이끌었다는 종목군도 다 알아요. 왜?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반, 2년 사이, 2016년 10월 달부터 19,000원대의 종목이 얼마까지 움직였어요? 10만원까지 움직였어요. 거의 뭡니까? 5배, 6배 정도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미 뭡니까? 에너지를 충분하게 상승을 다 이끌었는데 5배 이상의 상승 부분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보기 좋죠.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이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뭐가 또 있을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1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올해 초하고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외국인들이 하고 움직임이 비슷해요. 작년 3, 4분기부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반등을 올릴 때마다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어요. 삼성 액면 분할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5만원대 액면 분할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죠. 왜? 예전에는 뭐 200만원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왜? 그 전에 종목군의 상승이 계속 꾸준히 나왔잖아요. 꾸준히 나와서 종목군을 사고 싶은데 뭐 한 5주 사면 1000만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왠지 5주는 허탈감이 들고 1000만원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5주를 못 사는 어떤 허탈감 부분들이 드는데, 이걸 예쁘게 해가지고 5만원 하니까 얼마든지 많이 살 수 있죠. 몇백 주를 살 수 있어요. 같은 느낌인데, 같은 삼성전자인데,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풍족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한테 현혹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부분 진행했을 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왜?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 더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감리 부분들을 진행하는 삼성바이오로시스 관련된 뉴스 부분들은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올려드렸죠. 하고 셀트리온 감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장 같은 경우는 11월달 경기지표부가 나왔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뭐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나왔는데 경제지표가 약간 부진해요. 하반기는 당연하죠.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로 계속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이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심천지수도 소폭 조정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 다음 주에 주간 전략 부분에서 이건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중국 경제지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진에 따라서 계속 논조 부분들이 뭐냐면 추가 부양책의 기대감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 반도체 부진 우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지만,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점을 다음 주에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기 하락 부분이 나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부분들은 그 단타 하신 분들이 약간 단타 부분들이 막 들어가서 휘저을 거예요. 단기 하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샀다가 뭐 어차피 뭐 시총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몇십억 들어가서 단기 매매하는 부분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다음 주는 오늘의 SK하이닉스 저점 부분들을 꼭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55,000원까지. 그래서 오늘 지점 저점 라인을 기준 라인 부분들 일단 보시고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관심권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권을 두신 것보다 제가 이번 달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 1분기에 종목권 상승, 지금 보면 산업재 사이클도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 그 다음 연초에 신년호가를 보일 종목군들, 이걸 지금 좀 더 강한 종목군은 뭘까, 어떤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이때는 접근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반등 파동 부분이 나올 때 11월 달과 비슷하게 11월 때 장보가 6호가 한 달 만에 딱 마무리가 됐죠. 그거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걸 노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단타 치는 단타 매매 부분들 하면서 신경을 쏟을 그럴 장세가 아니에요.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활발하게 나오는 시점에 타이밍을 잘 잡으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모두 집중 부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중요 주간 전략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주말에 다시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 부분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방향 부분들 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제 다른 쪽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지수보다는 여러분들 종목권, 허리 종목권이 계속 탄탄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12월 14일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번 주에 코멘트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장보고 6호 청산 완료 부분들을 해서 역발상으로 우리가 시장 접근 부분들 했죠. 6호하고 7호가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6호는 급락 부분들 나왔지만 지금 7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년 효과라든지 연말에 종가 관리 부분들 해서 내년에 반등 파동을 이끌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관련된 모집 부분들을 진행하니까 공지사항에 아니면 문자 그 핸드폰 번호 있죠. 그쪽에 문자하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월 14일 마감 브리핑, 지수보다는 허리 종목군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을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전기전자 쪽 부분들을 계속 2순위로 내려두실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신고가, 아난테 신고가, 이 주도주 변화가 아주 좋아요. 좋은 흐름 부분이에요. 시장의 체질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한편에 반증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를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14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